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곳 중 하나인 이곳은 인간의 삶이 거의 없는 사막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가장 경이로운 공학 작품 중 하나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남녀가 세계 최대 망원경을 건설 중입니다. 기록적인 규모와 막대한 성패가 걸린 거대한 건설 현장이 세상과 단절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어쩌면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있습니다. 이번 루킹포의 새로운 에피소드에서는 별들과 그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초대형 망원경 덕분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의 건설 현장을 찾으려면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형 망원경, 흔히 ELT라고 불리는 이 망원경은 채로 아마조네스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3000m 높이의 구원은 칠레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산티아고에서 거의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팔탈은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끼어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숨막히는 풍경을 자랑하는 광활한 사막, 때로는 달이나 심지어 화성을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눈이 닿는 곳까지 펼쳐진 빛나는 토양, 곧 인간이 밟게 될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적어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억만장자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칠레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아타카마 사막을 선택해 천문학의 미래를 이끌 보석 같은 시설을 짓기로 한 걸까요? 실제로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먼 별들의 풍경과 비슷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의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비가 오는 일이 드물고 거의 이례적일 정도입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곳은 연중 320일 이상의 맑은 밤을 보장합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엘트는 인간의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에게 관측 조건은 최적입니다. 이 장소는 낯설지 않습니다. 20km 떨어진 곳에는 이미 매우 큰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VLT는 가시광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관측소로 여겨지지만 ELT가 개장하면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칠레는 천문학자들에게 선택받는 땅입니다. 전 세계 관측의 70%가 이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관측소 사이에는 우주 감시에 대한 경쟁이 없습니다. 사실 두 곳 모두 유럽 남방 천문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정부 간 기구는 1962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 기구는 16개의 유럽 국가들을 한데 모읍니다. 호주와 칠레 두 나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곳에 천문대를 건설했습니다. 예산의 65% 이상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이 조직의 주요 목표는 천문학적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 지상 천문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장비와 연구원들은 이미 중요한 돌파구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서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를 세계에 공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남방 천문대는 점점 더 강력한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천문학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초대형 망원경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018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빠르면 2028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유럽 남방 천문대 ES오리사 느아 공사가 절반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한함과 그 너머를 바라볼 때 이 천문대는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ELT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거의 15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로 상징적인 기공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플랫폼을 수용하기 위해 채로 아르마소네스 산 정상은 평탄화되어야 했고 이 작업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총 22만 세제곱미터의 암석이 제거되었습니다. 표면이 폭 150m, 길이 300m로 평탄화된 후 거대한 콘크리트 슬래브가 부어져 천문대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160명에서 220명 사이의 인원, 이 매일 극한의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작업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습도가 낮아서 생물체가 매우 빠르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별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망원경 건설 현장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자외선이 더 강하니 작업자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 88, 미터 높이 80m에 달하는 거대한 도매 뼈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자유의 여신산은 높이가 93m에 달합니다. 받침대까지 합치면 이 거대한 구조물 안에 거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초대형 구조물에 대해 기억해야 할 수치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예로는 돔의 무게가 있는데 총 6,100톤에 달합니다. 망원경의 사용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돔의 두 개 문은 각각 약 400톤에 달할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360도 슬라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천문학자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의 어느 부분이든 가리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시스템은 각각 20톤에 달하는 36개의 대형 대차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를 운영하기 위해 엘트 주변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건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만연한 지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물에는 이중 내진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망원경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유압잭과 댐퍼로 구성된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상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에 탱크를 설치하고 물을 채워 잠재적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돔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망원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망원경에는 5개의 거대한 거울이 장착되어 과학자들의 장비로 빛을 전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빛을 모으는 주경은 예외적으로 거대한 크기의 시제품입니다. 곤면 상태에서 이 거울은 지름이 거의 39m에 달하며 오늘날 사용 중인 어떤 거울보다 훨씬 큽니다. 심지어 우주에 있는 망원경조차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말에 발사된 기술의 경이로움인 제임스 웹 망원경은 거울의 지름이 겨우 6.5m에 불과합니다. 은하수 중심부에 위치한 독특한 위치 덕분에 이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의 하는 이미지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ESO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렌즈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일련의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ELT의 거울은 인간의 눈보다 1억 배 갈릴레오의 망원경보다 800만 배, 그리고 현재 VLT가 받는 것보다도 15배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거울이 빛을 더 많이 모을수록 더 멀고 희미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려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록을 깨는 거울은 각각 지름 1.5m의 육각형 세그먼트 798개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부품들은 현재 유럽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다른 소재들과 함께 제로듀어라는 유리 세라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소재는 이 사막 지역에서 극심할 수 있는 온도 변화에 특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후 이 부품들은 반사율이 특히 높은 소재인 은의 얇은 층으로 코팅됩니다. 그리고 칠레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18개의 세그먼트는 2023년 말에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은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오차 범위가 100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계산됩니다.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 거대한 거울은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최대 반사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거울 조각들이 재도금될 것입니다. 매일 2개의 새로운 거울 조각에 새 은층이 입혀집니다. 이 망원경의 또 다른 기록적인 특징은 두 번째 거울의 너비입니다. 이 거울은 주 거울이 모은 모든 빛이 집중되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지름이 겨우 4m로 훨씬 작지만 이 종류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이 거울이 망원경의 맨 끝에서 60m가 넘는 높이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3개의 반사경을 지나며 이 반사경들이 이미지를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새로운 눈이라 불리는 이 망원경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다릴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ELT 망원경은 현재 별이 빛나는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5000배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빛의 속도 덕분에, 그리고 빛이 즉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일몰을 볼 때 실제로는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를 더 멀리 바라본다면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은하가 처음으로 별을 만들어내던 시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새 망원경에 향상된 관측력으로 우리는 우주의 더 넓은 영역을 관찰하고 작동 원리와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망원경의 사용은 현재 천문학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질문들도 명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외계 행성의 발견은 몇 년 전에 최신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이 가동되기 시작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ELT는 우리가 우주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더 먼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우주 탐사는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망원경을 사용하면 우리는 경계를 크게 넓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예측 불가능한 발견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ELT 과학 책임자인 미셸 키라소올로는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망원경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2028년까지 미해결로 남겠지만 그 가설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LT는 현재 건설 중인 유일한 차세대 망원경이 아닙니다. 규모는 더 작지만 과학적 야망은 동등한 2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MT,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ELT와 달리 GMT의 주경은 수백 개의 육각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각각 지름 8m가 넘는 7개의 거울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거울들은 함께 지름 25m의 단일 거울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 망원경은 2029년에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서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거대 망원경은 TMT로 30m 망원경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주 반사경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즉 섬을 지배하는 사화산의 경사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도에서 이 정상은 먼 별을 관측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장소가 섬의 일부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10년째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루킹4에서 뵙겠습니다.